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현지 시간 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 FSA는 지난달 30일 세제 개혁안 문건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국은 지난달 30일 세제 개혁안 문건에서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계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활용이 제한된 상태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암호화폐를 일반 대중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취급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연소득이 4천만 엔, 우리나라 돈 3억 7,295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식 등 증권 매도에 따른 수익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돼서 20%의 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도 금융자산으로 취급된다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무거운 과세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국은 개선 방안을 계속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일본 당국은 암호화폐 발행사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과세 완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좀 더 그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인 취레이 주립은행이 일반 고객들이 시가총액 1, 2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투르가우 주립은행은 ZKB, 그냥 편의상 Z라고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하는 첫 번째 협력은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ZKB는 고객사들이 자사 모바일 앱 이뱅킹 및 기존 채널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일 증권거래소가 소유하는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 크립토 파이낸스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 및 다국적 기업 부문 책임자인 알렉산드라 스크리바는 ZKB는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지갑이나 개인키 관리를 전담하기 때문에 이용 고객과 제3자 은행이 관련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ZKB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적극 채택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스위스 6 디지털 거래소에서 진행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채권 발행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스위스에 대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스위스의 네 번째로 큰 은행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기술 대기업 지멘스가 블록체인에서 3억 유로, 우리나라 돈 4,430억 원 상당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고 현지 시간 4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 발행은 유럽중앙은행 ECB의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지멘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작년 폴리곤을 통해 6천만 유로, 한화 887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SWIAT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용됐다고 하는데 해당 채권의 독일 대형 금융기관인 바이에른 LB, 데카방크,
DZ방크, 헬라바, 바덴비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이 투자했으며 도이치방크는 결제 프로세스 지원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멘스 기업 재무 책임자 피터 라트갭은 몇 분 안에 끝나는 프로세스 자동화는 새로운 기술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며 계속적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기업 전략을 확고하게 해줬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많은 전통 금융권들은 채권, 신용,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실물자산, RWA 토큰화 실험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는데요. 해당 기술을 더 빠르고 투명한 거래 처리, 낮은 비용, 높은 효율성 등 여러 운영상의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독일 최대 개발은행 KfW도 베르제 슈투트가르트 디지털과 디지털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탈리아 국영 개발은행 카사 데포 GT 프레스티 굉장히 어렵네요. 와 대출기관 인텐사 산파올로 또 7월 폴리곤에서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두 채권 발행 작업 역시 ECB의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네, 아주 어려운 세 번째 뉴스까지 잘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본 녹음에서 채스님, 기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66화. 오늘은 채스님, 기린님과 보일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어딘가에 보여질 아니, 보일 라디오.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이래서 사람이 술 먹을 때 뭐 약속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거를 오늘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는 여기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제 저녁에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마포 FM 대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막 기분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일 녹음하시는데 여기 누가 여기 마포 FM 홍보 영상 찍으러 온다고 그래서 근데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쪽 좀 잠깐 촬영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런 왜 됐는데 이게 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의 모습까지 계속해야 되니까 이게 이런 건 줄 몰랐는데. 이게 지금 그짓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마포 FM 대표님은 지금 식사하러 나가셨어요.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촬영하시는 분 다음에 게스트로 좀 초대해야 돼. 너무 억울하죠. 네, 이거 아마 이제 마포 FM 대표님도 이제 들으실 텐데, 이걸 듣고서는 이제 저희 채스님한테 꼭 연락을 주시지 않을까.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채스님. 아니, 길버님은 더 당황할 거야.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올 때 박수를 막 치니까, 뭐지? 네. 아니. 샌들의 반바지 입고 왔는데. 제가 사실 어제 채스님 술자리 파트너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 받으실 때 같이 있었는데, 촬영 한다 하더라. 그래서, 촬영, 그래, 우리랑 상관 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마포 FM 홍보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만 촬영해. 근데 이제, 들어오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이게 무슨, 예전에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 몰래 카메라 같은 거 하잖아요. 들어왔는데 카메라가 딱 있는, 그래서, 이걸 왜 찍으시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였구나. 근데, 오히려 좀, 좋은 것도 있는 게, 이걸 만약에 미리 알고 왔으면 조금 괜히 긴장됐을 수도 있고, 뭔가 뭘 좀 이렇게, 꾸며가지고 뭔가를 좀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솔직히 좀 꾸며야 되지 않을까요? 샌들의 반바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못 꾸며서. 그게 좀 그런데. 저는 진짜 다행인 거는 오늘 방송이 들어버리라 다행이지. 정치인이었으면. 그렇네. 정치인이었으면은. 근데 물론 이게,
어디 외부에 공개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어도 못 봐요. 못 보는 영상이라서 저희가 아니 뭐 필요하시면 뭐 받아다 드릴 수도 뭐 있고. 누가 필요하시겠어요. 뭐 아무튼 못 보시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뭐 어딘가에 그래도 쓰이는 영상이니까 잘 열심히 좀 녹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 저는 이제 오랜만에 그 대학교 그 동아리 그 행사에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 네. 이제 되게 독특하게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버스킹을 하는데 그 버스킹 하는 동아리가 락밴드인데 아니, 락은 안 나오고 계속 발라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꾸벅꾸벅 돌고 부스에 있었는데 뭔가 신나가지고 방방 뛰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 발라드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락밴드는 언제 나오지 했는데 끝났어요. 이 역시도 저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건 공감합니다. 락밴드 공연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듣고 있었는데 되게 아이유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아니, 아이유면 락이죠. 아이유면 락이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가 다 허용이 그럼요. 되는. 그럼요. 그리고 가끔씩 까마귀가 저기 갑자기 그 등장을 하더라고요. 야, 너무 학생들의 그 실력을 자꾸 그 폄하하는 발언은 이제 삼가주시고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걸 듣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는데 아무튼 좀 그렇게 부스 뭐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저는 이제 한 주간 일부러 이제 체스님한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따블맨 그 다 봤습니다. 드디어 이게 거의 뭐 좀 처음 보기 시작한 게 몇 달 된 것 같은데 겨우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전편 다시 보고 하느라 좀 늦어졌는데 드디어 이제 다 봤고 결말이 좀 생각보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뭐지? 이거 너무 예상했던 것과 달라가지고 이게 실제 원작이 어느 정도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되게 긴 내용을 뭔가 10편으로 뭔가 좀 보여주려다 보니까 뭐 좀 확 급진적으로 진행이 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영화 중에 배틀로얄이라는 영화 예전 영화들을 다 챙겨보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되게 배틀로얄이랑 좀 비슷한 되게 일본 특유의 다 죽여요. 다 죽이는 영화. 이게 너무 새드 오브 새드 엔딩이고 그리고 너무 좀 잔인해요 마지막에. 초반에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야한 그런 것 때문에 좀 놀랐다면은 뒤로 갈수록 좀 너무 잔인한 것 때문에 이렇게도 19금 저렇게도 19금. 네. 그래서 38구금 19금이 아니라 38금. 근데 제가 추천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이제 애니 그 보시니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보고 나서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애니메이션 되게 팬이신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구나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좀 충격 먹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의미가 있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다,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 그 검은 신화 50이라고 중국에서 만든 이제 트리플 A급 게임이 개봉을 해가지고 이제 네. 게임 유튜버들이 그걸 하는 걸 봤는데 네. 와 이거 진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밀린다. 네. 이 정도 게임을 중국이 만들어내다니. 그래서 이제 너무 깜짝 놀랐고 네. 우리나라가 이게 리니지 라이크 한 거 말고 더 좋은 걸 만들어냈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지난주에 KBW라고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 행사가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닌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려가지고 이제 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상당히 성대하게 잘 진행됐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았구나. 그래서 뭐 리플 CEO도 왔다고 하고 뭐 비탈릭도 화상으로 참여하고 뭐 다양한 업계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장이 이런데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톤 대표님은 참석하고 싶어도 못 참석하셨을 텐데 좀 아쉽네요. 톤이 요즘에 좀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런 그렇죠. 행사들이 사실
매년 있는데 항상 있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요즘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예전에야 뭔가 좀 투자 정보라도 뭐 얻어볼까 그런 게 있으면 또 호재다 뭐 해가지고 막 뭐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엔 사실 그런 얘기보다도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뭔가 미래에 대한 그냥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딱히 막 크립토 투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이제 근황하고 네, 이제 네. 그 들어서 블록 속으로 근황 뉴스 얘기니까 그냥 네. 이제 겸사겸사 좀 몇 가지 얘기를 네, 해보면 말씀해 주시죠. 그 해시드 김서준 대표가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번에 해시드랑 이제 팩트블록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KBW를 개최를 했는데 네. 이제 9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는데 이제 메인 행사는 한 3일, 4일 이틀간 했는데 네. 이제 이틀간 한 100몇십 개 이제 연사 이벤트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좀 저는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서울 전역에서 약 한 300개 정도의 사이드 이벤트들이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뭐- 전역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메인 이벤트들은 워커힐에서 이제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에서 뭐 이제 연사 이벤트들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7일간은 뭐 서울숲에서도 한강에서 뭐 슈퍼워크 걷기도 하고 뭐 저기서는 뭐 DJ 부르고 뭐 네. 여기서는 연예인 부르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성대하게 열렸다고 하고 연예인도 왔어요? KBW에? 그렇죠.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선정한 주제곡이 사실 그거랑 관련된 건데 이따 이제 주제곡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분이 오신 건 아니죠? 그분이 온 거죠. 아, 아, 그분이 그래요? 오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오. 이제 그 선정한 건데 아.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연예인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에 주제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사로 참여한 게 트리프레스라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코스모 관련돼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 걸그룹인데 NFT를 가지고 그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투표권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그룹이었는데 그 걸그룹이 사실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거기 대표님하고 이제 거기 걸그룹 멤버가 참여를 했어요. 두 네네. 명이 참 연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제 그거 NFT 투표를 통해서 받은 것들 통해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음에 한번 주제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음. 그때 주제로 다루면서 신청곡을 이제 트리프레스의 거를 3개를 연달아 빵빵 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다른 분을 가져왔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어. 생각도 들었고 또 사이드 이벤트가 아마 오늘이 녹음일 기준으로 아마 내일까지는 열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고 티켓 값이 거의 한 100만 원이거든요. 오. 얼리버드도 한 40만 원, 60만 원 하는데 아니 무슨 행사길래 100만 원이나 내고. 네. 근데 막 이제 그 돌아다니는 거 이제 막 이런 거 단톡방이나 이제 게시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막 이런저런 막 소품 굿즈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뭐 파티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다. 100만 원, 좀 비싸긴 한데 아무튼. 예. 좀 비싼 수준이 아니라 이거 너무 비싼데요. 그거 네, 이번 주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뭐 한 10개씩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메인 연사 갔다가 뭐 저녁에 뭐 여기서 DJ 파티하고 뭐 저기서 뷔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굉장히 성대하게 열렸다. 그러니까 네. 100만 원 내면은 그 300여 곳에서 열리는 것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거는 뭐 VIP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100만 원은 진짜 쉽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더 놀라운 부분이고 그분들 그러니까 보통 행사 같은 거 하면은 티켓값 100만 원인데 초대권을 막 뿌려.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 아까 번개장터에 한 16만 원짜리 올라와 있던데 이제 혹시 가고 싶으시면 16만 원으로 저는 다른 가치 있는 일을 아니 물론 이 행사 가치 없다는 건 아닌데 너무 이제 메인 이벤트가 끝나가지고 네. 네. 그게 막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런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냥 일상 이제 사이드 이벤트 저녁에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는 뭐 이제 디제잉 파티, 뭐 연예인 뭐 이런 거 같은데 네네네. 이제 그 와중에도 뭐 이제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하니까 뭐 이제 그런 거를 또 네트워킹이 또 중요하기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이면 이제 지금도 기회일 수 있다. 뭐 주말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평일밤보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만약에 트리플 S에 대한 주제를 다음에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 비트블루 형님도 뭐 그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쪽으로. 네, 그 그룹은 네.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룹이라서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고 뭐 너무 요즘에 좀 공사가 다망하신 분이라서 뭔가 참여가 어려우시면 뭐 전화 연결이라도 하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제대로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시간은 뭐 많이 안 남았는데 다행히 이제 첫 번째 들어볼 소식도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주제. 이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뭐 할 얘기도 없는 걸 왜 가져왔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정확히 말하면 할 얘기가 뭐 이렇게 없다기보다는 그냥 이 뉴스 자체로도 그냥 이제 소식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뉴스 자체는 참고하실 만한 거지만 이걸 가지고 막 부가적으로 막 곁다리 쳐가지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맞는 소재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본 당국이 조금 그 암호화폐를 이제 금융자산으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경우엔 이제 그 세금을 좀 적게 내게 된다. 근데 뭐 사실 기존에가 45%여서 너무 셌어요. 너무 세서 그렇지 사실 20%도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죠. 45%면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 복권 당첨되면은 불로소득이라고 간주해서 네. 얻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코인 수익을 그냥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네. 본 거예요. 네. 그럼 불로소득이면 그 뭐예요? 도박이잖아요, 도박. 그렇죠. 로또 이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심했으니까 네. 20%가 이제 선녀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네, 좀 네. 보인다. 근데 사실 이제 20%도 사실 선뜻 이게 막 와닿는 그런 수치는 아닌데, 뭐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일본 기업이 얼마나 이탈을 했길래 외부로 일본 당국이 이 정도의 이제 거의 절반 이상 좀 완화를 시키는 거니까, 뭐 일본이 뭔가 좀 이 크립토 쪽으로 뭔가 더 좀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일본 경제 자체가 지금 꽤 많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분야에서 뭔가 규제를 좀 많이 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좋죠. 사실 일본은 원래 사실 동아시아에서 금융 제일 잘하는 나라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미국 다음에 일본 하면 알아주는 나라였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도 규제 쪽으로는 꽤 빨리 앞서서 잘 하고 있었지만 세금이 너무 세니까 좀 회사들이 이탈을 하고 있었던 건데, 네. 이런 것들 잘 하면은 좀 다시 좀 리턴을 하지 않을까. 네, 요새 그- 워낙 네. 흉흉하니까. 근데 크립토 사실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뭐 모든 크립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NFT 관련 분야 이런 쪽에서는 일본이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그 이전에도 뭐 리플 관련된 이제 해외 송금 그런 테스트도 일본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국이 도와주지 않는 거 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활발하게 그런 그 신기술들을 도입하고 실험하고 그런 국가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좀 당국의 어떤 지원 아닌 지원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이 될지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야말로 사실 이제 뭐 아이돌 산업이 워낙 발달한 나라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메이저 아이돌 말고 지하 아이돌이라든지 뭐 네. 버튜버라든지 워낙 산업이 발달해서 네. 사실 여기가 크립토 그 세금이 작아지면은 뭐 버튜버 시장, NFT 관련된 시장 네네. 그런 것들이 워낙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좀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콘텐츠 강국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뭐 만화도 그렇고 막 엄청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걸로 콘텐츠 제작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크립토가 딱 만났을 때 뭐 다양한 그런 게 더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규제도 풀리고 하게 된다면 일본 시장이 많이 또 활발하게 좀 열리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기대도 되고. 근데 또 제가 뭐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 일본 좋아하는 막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하도 뭐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뭐 막 일본 어디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일본 뭐 막 좋다고 막 하면은 막 이 나쁜 놈 뭐 막 이러고 뭐 어디 좋다 그럼 나쁜 놈 이러니까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뭐 사실 저희는 크립토 이런 블록체인을 그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어느 시장이건 간에 어느 나라건 간에 이게 활용이 잘 된다면 응원하는 입장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꼭 일본이라서가 아니라 뭐 어디든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또 신청곡 오늘 채스님 신청곡 먼저 들어보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약간 세금을 걷는 거니까 약간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인데 약간 이거를 걷지마 그래서 세금 걷지마. 모두가 좋아하겠군요. 세금 걷지마. 네. 체스님이 신청해주신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날들 그 기억들만 남아 너를 지워야만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했던 날들 자꾸만 너 떠올라 너를 보내야만 내가 살 수 있을까 가지마 떠나지마 제발 가지마 사랑하잖아 가지마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지마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Oh baby 내 사랑아 이제 그만 내게 돌아와줘 장난처럼 그런 해도 나와 항상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때론 그 사랑마저도 힘이 들잖아 가지마 떠나지마 제발 가지마 사랑하잖아 가지마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지마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Oh baby 내 사랑아 이제 그만 내게 돌아와줘 장난처럼 그런 해도 나와 아플 만큼 지치고 지칠 만큼 지워봐도 참아봐도 네가 떠올라 너도 나처럼 아프잖아 너도 나처럼 힘들잖아 돌아와 내게로 잊지 못할래 사랑아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Oh baby 내
네,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듣고 왔습니다. 왜 웃으세요?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이게 걷지마 걷지마 생각나. 그게 아니라 음악을 이거 볼륨을 이게 잘못 내려가지고 이걸 꺼야 되는데 다음 음악이 트로트여가지고 이거 방송사고 날 뻔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나가진 않았는데 여기 여정희님의 차 안내 빗소리 나갈 뻔했어요. 아, 다른 그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썼던 게 이제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일시정지를 눌러야 되는데, 제가 늦게 눌러가지고, 여정희님의 차 안내 빗소리가 나올 뻔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근데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아니, 뭐, 그게 나오면은, 뭐, 나온 김에 겸사겸사 한 곡 더 들으면 되는 거죠. 라디오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두세 곡씩 연달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지금 여기 촬영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프로적인 거를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프로적인 걸 보여줘야 되기. 왔는데 방송사고 큰 거 터지고 막. 아니, 그런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프로다우려면은, 원래 트로트가 예정돼 있는 것처럼, 그냥 쭉 트는 거죠. 아무튼 여정희님의 차 안의 빗소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스위스 이제 뭐 4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저희가 스위스 은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뭐 어떤 기준으로 4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번째로 가장 큰 은행이 이제 개인 고객들한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의 그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뭔가 스위스 하면은 좀 중립국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금 회피처로도 예전에 많이 유명했고, 네, 뭐 네, 요새는 그래도 좀 수사 협조를 하면서 조금 그걸 줄어든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특히 스위스에서 이제 네. 길버님 말씀하신 대로 비트 이더를 제공한다니까, 이게 노림수가 있는 건가 이라는 생각도 네.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게 노린 건가 뭐 이 생각도 들고 또 비트 이더만 제공한다니까 좀 더 뭔가 이게 음모론이 뭔가 좀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막 하긴 했었는데 사실 뭐 실제로 그 스위스 은행도 사실 뭐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막 유도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다만 이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오히려 스위스에서 한다니까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중립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크립토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이것도 어쨌든 뭔가 뭐 자산이고 누군가에게 이제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원 안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제 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우리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막 이런 걸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중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한다.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중립을 왜 스위스는 지킬 수 있을까? 네. 그게 이제 주요한 질문이었는데 네. 여기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이 톡으로 받은 기사 제목이 2억 원 상당의 내 코인이 사라진다고? 거래소 폐업 악용한 사기 기승 이런 게 있으면 중립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네네네. 이런 쪽에 이제 사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근데 스위스는 아무래도 크립토 거래가 우리나라만큼 많지가 않고 오히려 일반인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좀 가능한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가 경치 좋으니까 막 이 코인 안 봐도 자연 경관 속에서 이제 잘 살아가면 되니까 스위스 은행에서는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없으니까 이제 외부 어떤 국가들의 크립토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긴 거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거 은행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로 이런 거 자금 세탁에 대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금융위 금감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군요. 제가 약간 아까 사실은 그렇군요. 딴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희가 요즘 이거 전형적으로 딴 생각했을 때. 아니 네 얘기는 관심도 없다. 그냥 대충 먹고 떨어져. 리액션 먹고 떨어져. 그게 아니고 이제 아까 저희 뭐 드럽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좀 영어 발음, 팟캐스트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그 스위스 연방은행 GKB인데 네. ZKB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 MZ 세대면 네. GKB라고 해야지 ZKB가 뭐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 G라서 당연히 저도 이제 G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뭐 기린 씨는 저기 지난주에 저한테 애새끼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시 듣는데 애새끼만 들려.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진짜 그냥 이름처럼 부르면 모르겠는데 진짜 애새끼 막 이런 식으로 좀 부르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제 G라고 앞으로는 발음을 잘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저희 이 모친께서 이 영어를 전공하시고 아 그렇군요. 네, 또 이런 그런 기초 발음에 아니 대해서 그 영어를 전공하시지 않으셨을 텐데요. 영어 그냥 네. 그냥 교육을 전공하셨고 영어 선생님이셨을 텐데. 아니 저희 모친인데 왜 아 이제 그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 발음을 기점으로 이게 길버님의 나이이냐, 길버님의 연세이냐 이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저는 Z가 편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스위스가 이제 채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에 그런 이제 금융 범죄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됐을 때 스위스가 지금처럼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을까? 스위스까지 타락시키면 이거 크립토는 진짜 이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진짜 어딜 가나 이게 되게 이제 크립토 도입하면 금융 범죄가 많이 일어나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스위스에서 이런 것들을 잘 좀 컨트롤 해가지고 이 시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좀 잘 은행에서 좀 컨트롤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좋은 선례가 남는다면 또 다른 국가와 은행에서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카메라가 제 쪽으로 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선례를 항상 아까 첫 번째도 일본을 응원했지만 스위스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합니다. 이런 그런 시도들은 저희들은 항상 응원을 하고 좋게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또 이번에는 기린 씨의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이제 행사에 섭외된 네, 그 연예인이 누구신지 이제 밝힐 때가 됐습니다. 그저께 그 KBW 사이드 이벤트에 네. 저녁에 권은비 씨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거기에 엄청난 사람이 몰렸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바로 앞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일 핫하잖아요. 그런 축제 행사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갈 걸 그랬나 약간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갈걸 그러니까 권은비 씨 때문에. 근데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그거 권은비 씨 한번 보려고. 네, 아무튼 그래서 권은비의 언더워터. 네, 알겠습니다. 권은비 씨의 언더워터 듣고 오겠습니다. Underwater, coming back. 차갑고 투명한 내 맘 아래 천천히 발을 디뎌 tonight. It's okay. 설레듯 조금씩 숨을 나눠줄게. 아무 걱정하지 않게. Stay, stay. 깊이도 깊이도 내 안을 잠겨들어. 은밀해 in love. 섬뜩히 일량이 눈빛 아래 있어. 찾아봤어. To love. 흘려가는 내 목소리 널 입술어. 시간 속 밑바닥까지 끌어당겨. 원한 대로 가질 테니 내게 맡겨. 너를 touching love. I mean underwater, underwater.
충분히 받아들여 너와 함께할 여긴 언더워터. 네, 권은비 씨의 언더워터 듣고 왔습니다. 이게 들으면서 막판에 갑자기 뭔가 고조되면서 이제 언더워터 그러면 뒤에서 이제 권은비 씨가 따로 더블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러면서 했는데 메인은 언더워터라고 하고 저 뒤에 메아리로 들리는 건 언더워터라고 영국식 발음인 거죠? 이게 미국과 영국식 발음을 골고루 사용해 주시는 이 권은비 씨의 노력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튼 제가 권은비 씨 좋아는 하는데 이게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좋아하시는 거 맞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지. 막 엄청 막 이렇게 기린 씨 표현대로 엄청난 팬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유명하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노래 좋네요. 이거 한 번씩 들어봤던 노래 같은데 이게 권은비 씨 노래였군요. 아무튼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주제 얘기해봐야 되는데 이제 독일의 지멘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제 회사인데 되게 예전에 그 향수를 좀 자극하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네, 좀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또 디지털 채권을 발행을 하겠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지금 이제 최근 이걸 보고 느꼈는데 이런 걸 왜 하지? 근데 갑자기 뭐 이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일단 독일 하면 저는 채스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채스님이 우리 독일 이 특파원이잖아요. 거의 맨날 이제 독일 은행 이제 제가 좀 트래킹 해달라고 하는데 요즘에 좀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저기 지멘즈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네, 독일 이상하게 채스님이 한 번 던졌는데 제가 계속 물어가지고 독일하면 채스님 계속 물어가지고 아무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채권 발행 이거 근데 이게 기업에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사실 좀 일단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저는 이제 채권 하면은 이제 은행이나 뭔가 금융권에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것들이 조금 뭔가 좀 익숙한 그림이었는데 지멘스는 뭔가 좀 제 머릿속에는 이제 좀 IT 기업 막 휴대폰 이런 것들 그 회사라는 인식이 좀 강해가지고 좀 디지털 채권 뭔가 좀 너무 뜬금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류의 뭐 POC는 상당히 많았으니까 네네. 그냥 뭐 블록체인 기반의 길벗의 인생과 같은 약간 실험적 성격의 그 채권 발행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멀었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이게 하이퍼레저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게 스위아트라고 읽어야 되나 하여튼간에 이건데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프랑크푸르트 기업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베이스드 뭐 핀테크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뭐 네네. 이런 플랫폼인데 독일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신기한데 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독일에 사실 뒤지지는 않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뒤지는 건 기술력이 아니라 오로지 법 규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미 뭐 예탁결제원,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코스콤 이런 데에서 이미 증권에 대한 뭐 POC는 2016년도 때, 2016년도, 2017년도 때 웬만한 POC들 다 끝냈고, 한국은행도 심심하면은 한 번씩 CBDC 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채권을 블록체인으로 이제 발행했을 때 문제는 사실상 법 규제에 따른 시스템 요구사항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이제 행사할 때 그런 이제 계좌 간의 어떤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독일도 이런 찍먹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신기하지만은,
근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지만 오로지 그 약간 뭐라 그럴까 힘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강대국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상용화가 좀 되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발전하지 않았나 싶은 게 오늘 이제 길버님이 가져온 기사들의 내용들이 사실은 해외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근황인데 네. 일본은 이제 세금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네. 주된 내용들이 그 다음에 스위스. 스위스는 이제 비트 이더하겠다는데 사실은 이제 독일 정도 되면은 채권 발행을 블록체인에서 하는 정도 되면은 사실 제일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일본은 사실 뭐 이렇게 좀 한다 해도 좀 고립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멀고 다른 나라랑 금융적으로 뭐 연합하기 어려운데 네. 뭐 일본은 워낙 대단한 이제 글로벌리 경제 규모 큰 나라였으니까 뭐 좀 그렇다 쳐도 이제 독일은 거기 이제 유로의 중심에 있는 나라잖아요. 네네. 유럽 경제 중심에 있는 나라니까 이제 영국이랑 이제 그 독일이 사실상 여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독일이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거기 유로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아마 쉽게 이제 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건 유로도 이제 그 예전에 저희 그 법 했잖아요. 그 네네네. 유로 크립토법 그 뭐 미카. 미카 네. 미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했을 테니까 이게 상용화 되면은 거기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거를 좀 그 선제적인 참고 사례로 삼아가지고 네. 채권 같은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찍먹 블록체인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말씀하실 때 좀 찾아봤는데 지멘스가 유명한 그러니까 찍먹 기업 그러니까 진출을 안 한 분야가 없대요. 그래서 예전에 뭐 통신도 진출했었다가 그래서 제가 휴대폰 얘기했었던 것도 이 지멘스가 예전에 통신 쪽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찍먹하고 나서 이제 노키아한테 이제 다 지분 다 매각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쪽도 뭐 사실 찍먹이라는 게 찍먹해가지고 이제 이제 제대로 먹자 해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것도 있으니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찍먹은 오로지 목적은 하나예요. 주가 부양이에요. 아 주가 부양.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근데 뭐 그거는 그렇고. 또 이제 두 분은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되게 잘 아시잖아요. 뭐 예전 그 프로젝트 참여도 많이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뭐 생각도 참 그 뭐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 어떻게 생각해? 부정적이겠지. 아니 근데 그 부정적이다.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은 네. 이 블록체인 어떤 시스템 자체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답습을 하는 그런 행태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뭘 어떤 거를 진짜 개선해 보겠다. 그러면 진짜로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만 하든지.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그냥 명분이고 그 시스템 다 자기네들 내부 시스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차라리 그냥 진짜로 딱 블록체인 상에서만 어쨌든 거래가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태가 안 좋은 거고 어쨌든 간에 모든 그 새로운 시도 자체는 업계가 뭔가 그 더 풍성한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거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좋게 보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자꾸 진짜 단편적으로 찍먹이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했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도 했다라는 식으로 그 발표를 하게 되면은 뭔가 그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얻는 게 없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블록체인이 좋은 거냐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도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규제 자체도 되게 이상하게 나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뭐 진짜 한번 은행만 걷어볼까 해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뭐, 누가 그걸 안 좋게 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들 무서우니까 땅굴 다 파놓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몰래 그냥 블록체인 뭐 껍데기만 하나 씌워놓고서는 뭐 블록체인 기반의 뭐 은행 시스템이다. 이런 게 싫은 거죠. 사실 근데 제가 기준에서는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아졌다, 그러니까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좀 그 사용성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유가 과거에는 이제 규제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규제 없을 때는 사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쓰는 이유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 쓰는 게 뭐 거기에 뭐 대기업 뭐 땡땡땡 참여하고 대기업을 얼마나 참여시켰냐가 이 블록체인의 가치를 부양하고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요새는 이제 워낙 규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형화가 좀 많이 생겼으니까 네.
규제를 지킬 때는 사실 퍼블릭보다는 프라이빗이 훨씬 낫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일 때는 어쨌건 조져야 되는 대상들이 딱 명확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정확히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돈 빼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통제나 이제 보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거를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어쨌건 좀 더 그런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보다는 프라이빗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다. 근데 뭐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 아까 채스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니까 이제 증명해야 될 부분이겠죠, 당연히. 네. 네, 확실히 두 분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는 건 좋은데 왜 쓰는지가 명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뭐 쓰는 이유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뭔가 예전에 기업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했을 때 프라이빗을 많이 채택을 했고 퍼블릭은 막 괜히 뭐 상장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냥 뭔가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그 결정을 한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마포 FM 최초 보이는 라디오를 원하시는 청취자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영상 파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없을 거니까 얘기하는 거 없을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크립토를 사랑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기린 씨조차 KBW 행사 참여 고민의 이유가 권은비였다. 아니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네. 예, 저 뭐. 예. 그때도 비트코인 도시락도 도시락에 맛있는 거지 비트코인 아무 적인. 네.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되죠. 권은비 짱. 네. 아.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아 근데 이제 그 보니까 뭐 오늘 또 유명한 분이 뭐 DJ 소단가 뭐 그런 분 오신다고 하시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단톡방 이런 거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뭐 메인 이벤트 연사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거 아무도 관심이 없고 네. 저녁에 뭐 어떤 파티 가냐 어떤 뷔페 먹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아 이게 맞나 좀 생각도 들고 잘 네. 모르겠어요. 네. 그게 맞냐 싶다가도 이렇게라도 뭐 사람들이 모이고 유지가 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하지만 권은비는 정답이다. 끝입니다. 그 기린님의 신청곡은 그 기린님 취향이 반영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신청곡 제 신청곡 듣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동방신기의 미로틱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미로틱을 생각한 이유는 기린님이 언더워터 가져오셨길래 저는 그 미로틱의 언더 마이 스킨이 갑자기 생각나서 가사가 생각나서 했는데 저보다 더 뜬금. 이게 한글 제목이 주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 여러 각국의 프로젝트들이 잘 되기를 주문을 걸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껴맞춰 봤습니다. 그러면 동방신기의 미로틱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가능성 열어둬 사랑은 뭐다 이미 수식을 해두었어 난 왜 이렇게 말울서게 알잖아 지루한 걸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넌 나의 노예 Under my skin 내 머릿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눈빛 나 아니고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머리 네가 선택한 길인 걸 혈관을 타고
있어 You know you got it Yeah